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북21 아르떼 출판 20지음 추억으로 문구를 만들다 라는 부제가 달린 작지만 반짝반짝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봅니다. 13만 팔로워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러스트레이터 20. 그녀가 들려주는 문구와 캐릭터에 대한 추억과 꿈의 이야기. 20 작가의 첫 에세이 작지만 반짝반짝에는 어른이 되어도 어른 시절의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즉 Remember Your Girlhood를 모토로 문구 브랜드를 만든 이야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닮은 캐릭터 체리파이, 레빗걸을 탄생시킨 이야기, 문구를 비롯해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물건들을 모으며 차곡차곡 쌓아온 추억 이야기 등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 보이지 않은 그녀의 삶이 서툴고 순수한 필치로 담겼다. 또한 이 책에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삶의 태도도 깃들어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발견케 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듯 씩씩하게 나아갈 용기를 주리라 기대되는 책입니다. 본문 중에 나를 닮은 캐릭터, 이렇게 많은 분홍이라니, 내성적이지만 사교적인 사람, 이렇게 세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나를 닮은 캐릭터. 스탠다드 러브 댄스 매장에서 캐릭터 만들기 클래스를 운영한 적이 있다. 7명 정도 테이블에 둘러앉아 자신을 닮은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그림 수업이었다. 그림 수업으로 위장했지만 내 마음속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수업이 되기를 바랐다. 창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나 역시 그렇기에 캐릭터 만들기 클래스에 오는 친구들이 자신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줄곧 나를 주제로 작업하는 커리큘럼을 고집했다. 자신을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중심에 놓고 마인드맵을 해야 한다. 나의 성격,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특징, 나의 스토리 등 나에 관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가지를 뻗어본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메모한다. 마인드맵을 가지고 학생과 둘이서 이야기를 찬찬히 나누는데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캐릭터의 핵심과 뼈대를 설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재미있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이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것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나열해가며 내게 설명해주고 나는 그 이유들을 토대로 시각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한 학생은 마인드맵이 무척 간단했다. 아무렴 어때? 나는 그 친구가 써온 것들을 짚어가며 면담을 시작했다. 왜 바다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냥요. 바다에 좋은 추억이 있나 봐요? 그냥 바다가 좋아요. 그냥이란 대답에 잠깐 멈칫했다. 무례하고 심드렁한 느낌의 그냥이 아니었다. 너무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잠깐 동안 멈추어 고민하다 나온 대답이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이라고 한 걸까? 여차저차 면담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싶어졌다. 무엇을 좋아하는 데는 가끔 길고 긴 이유보다 그냥이 주는 여운이 더 클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귀엽기도 하다.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같기도 하고. 하긴 나도 그냥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습관처럼 그냥 튀어나오는 말. 그냥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 대가도 의미도 없고 무색 같다. 원초적인 대답인 걸까? 무책임한 대답은 아닐까? 이유는 모르지만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버릴 때 이상하게 속이 후련해지는 신기한 단어이다. 나 또한 그냥이라는 말을 모토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무언가를 바라며 그림을 그려온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내가 좋아해서 그린 거다. 그냥이 이끄는 곳으로 움직이다 보니 좋아하는 것을 만났고 그게 나였다. 좋아하는 것의 이유는 그냥이면 충분한 것 아닐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고 상냥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설명하려 한다. 가끔은 그냥 좋아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냥 살아가고 싶다. 그래도 괜찮겠지. 느긋해지려고 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살아봐야지. 그냥이 대신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줘야지. 이렇게 많은 분홍이라니. 나는 분홍색을 느끼하고 기괴하며 다디단 향기가 날 것 같은 색이라고 생각해왔다. 스트로베리 쉐이크나 마카롱처럼 달콤한 디저트가 생각나고 때때로 무서운 영화 속에서 괴물이나 징그러운 장면을 연출할 때 쓰이는 기괴한 컬러로 생각했다. 애정을 갖고 있던 컬러가 아니어서인지 분홍색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신기하게 느껴졌다. 분홍색 특유의 따뜻함과 세련미, 어떤 색과 함께 어울려도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힘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분홍색의 가장 큰 매력은 예민함이다. 물감을 사용해 분홍색을 만들 때 불필요한 색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바로 흐리멍텅한 회색빛이 돈다. 흰색과 빨간색, 때때로 노란색의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야 맑은 분홍색이 나온다. 디지털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쇄 수치에 파란 잉크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애매한 보라색이 되어버리니 꼭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컬러이다. 이렇듯 예민하고 세심함을 요하는 분홍색은 내 성격과도 조금 닮았다. 스펙트럼 또한 넓어서 꽤 많은 영역의 색들이 분홍색으로 불리기도 한다. 빨간 빛의 분홍, 보라빛의 분홍, 오렌지색에 가까운 분홍, 채도가 잔뜩 내려간 갈색에 가까운 분홍처럼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은 다량의 흰색에 소량의 빨강이 섞인 파스텔 계열의 분홍색인데 최근에는 형광빛의 분홍색에도 흥미를 느끼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색에 홀딱 빠져버릴지도 모르지만 어렵고도 예민한 따뜻하면서도 까칠한 분홍색과 더 친해지고 싶다. 어렵기 때문에 더 잘 다뤄보고 싶다. 스탠다드 러브 댄스의 인테리어 공사 때는 정말이지 분홍색이 주인공이었다.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매장을 전부 덮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시공을 앞두고 페인트 가게에서 조색할 페인트 컬러를 정하는 날이었다. 매장의 내부와 외부 모두 분홍색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꽤 많은 양의 페인트가 필요했다. 머릿속에 정해둔 분홍색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페인트 가게에서 컬러 차트를 보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기억이 난다. 분홍색 관련 페이지만 해도 여러 장이고 조명에 따라 모두 달라 보였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구별해 놓은 컬러 차트를 보며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컬러라고 생각했다. 같은 분홍색으로 매장 내부와 외부 컬러를 칠하려 했던 마음을 과감히 접고 외부에는 자연광에 더 빛나는 분홍색,
내부는 인공 조명에 더 반짝이는 분홍색으로 따로 정해 어렵사리 조색 주문을 했다. 컬러 선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누운 뒤에도 내가 차트를 제대로 보고 선택한 건지 믿음이 가질 않아 잠이 안 왔다. 색감에 대해서는 나름의 내 눈의 감각과 기억을 믿고 살아왔는데 와장창 무너진 느낌이었다. 결국 잠을 설치고 다음날 오픈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페인트 가게에 다시 갔다. 다행히도 조색 전이라 한 번 더 신중하게 체크한 뒤 조색을 했다. 매장의 내부, 외부 모두 같은 색으로 보이지만 나름 눈물나게 고민해 미세하게 다른 분홍색을 선택한 결과다. 스탠다드 러브 댄스의 분홍색은 언제 고생을 했냐는 듯 오늘도 햇빛이 닿으면 무척이나 반짝거린다. 내성적이지만 사교적인 사람.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모임에 가는 걸 망설이는 성격이다. 특히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건지 가늠하기 어렵다. 별거 아닌 질문에도 나는 흠칫 놀라며 쉽게 굳어버렸다. 잔잔하게 깔린 긴장감 때문인지 내 생각과 다르게 대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이어서 내게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다. 미안하지만 때때로 멀뚱멀뚱 손톱끝을 뜯어내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바라기도 했다. 지독하게 낯을 가리는 내향적인 내 성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하기만 해서 이래저래 핑계를 만들어 피할 생각만 했다. 회사원에서 벗어나 프리랜서이자 개인 사업자로 일하며 관계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듯해 보였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할 일은 오히려 많아졌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빠르게 돌아가는 대화 속에서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어설프게 웃음을 지으며 어떻게든 맞장구를 치려 애썼다. 당장 매일 연락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의 SNS 계정을 팔로우했다.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호칭 정리를 하고 상대가 내 기준에 조금 사적인 질문을 해도 흔쾌히 대답해주고 내 감정은 숨기려 했다. 나는 낯선 사람의 SNS보다는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더 궁금했지만 쓸모없는 질문이 아닐까 걱정되어 꾹 참았다. 인간관계에 애정을 적극적으로 쏟으려는 나름의 노력이었는데 어쩐지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보글보글 쉽게 끓어오르는 관계는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게는 너무 빠른 방식이어서 꼭 체할 것만 같았다. 내향적인 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긴장을 늦추고 마음 편하게 내 방식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귀게 되었었지? 내가 꾸준히 만나온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던 계기들을 하나둘 더듬어 생각해보니 이유는 각기 달랐어도 공통점이 보였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자주 만났다는 점, 처음부터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한 온도로 편안하게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나의 사교 포인트였다. 기대도 바람도 가지지 않고 싸늘한 실망도 선뜻 집어들지 않는 마음, 천천히 친해지면서 더 오래오래 좋아할 수 있다면 느림보라고 놀림당해도 괜찮다.
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 주변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여는 게 느려도 옆에서 기다려준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 기억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생각과 좋아하는 음악, 커피잔을 내려놓는 방식, 자주 꾸는 꿈, 함께 걸을 때 편한 방향 같은 것들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우리는 친해졌다. 이제는 오늘 가는 자리가 꼭 재미있을 필요는 없지. 한꺼번에 다 알고 많이 친해질 수도 없어. 하며 나는 가볍게 집을 나선다. 우리 미지근하게 오래오래 천천히 만나요.